인하대학교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목숨까지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피의자 A씨는 구속영장 심사 후에 피해자를 향해서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는데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한 말 없습니까? 자, A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갖다 버리고 또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입니다. 자, A씨는 피해자와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요. 사고 발생 뒤에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도망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폭행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이 건물 옥상에서 일부러 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서 상당히 법정형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변론 전략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네. 이 말은 사망에 이르게 있는 데 있어서는 이 피의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망에 있어서는 직접 개입한 여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강간 살인으로 제목이 바뀌게 된다면 이거는 사형 무기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게 처벌을 받는 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강간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입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만약 일부러 피해자를 밀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자, 혐의 또한 준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에게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고 성폭행만 인정이 된다면 준강간 혐의만 적용되는 셈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주 크게 형량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고의성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이게 네.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피해자가 스스로 낙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부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CCTV까지는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도 술에 취한 상황에서 3층의 높이에 이 난간이 한 1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경찰이 그 당시 상황, 그 새벽 시간대에 여러 어떤 상황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피의자의 주장대로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면 아마 죄명을 바꿔서 강간 살인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의성이라는 게 형사사건에서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경찰들이. 그렇습니다. 고의라는 건 정말 내심의 의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러 이 재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경찰 조사의 추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내야 될 거라고 경찰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이 실험까지 해봤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저런 실험을 통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동시 시간대에 비슷한 이 키를 가진 여성이 몸무게 이런 걸 제대로 아하. 맞춰서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도 증거로 채택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도 교내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입장문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인하대 학생인데 가해자에 대한 언급과 처벌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입장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입장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죽음을 그냥 자연사라고 해도 읽히는 입장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어떤 잔혹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 입장문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해자한 규탄도 같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이 그냥 뭐 자연사를 애도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입장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뭐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고 유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유죄 취급을 해서 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아마 신중하게 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또 학교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돼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사건 저희가 뉴스 A 라이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